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담아주는 남자 주담남입니다. 오늘은 통신장비 섹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통신장비 관련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미국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파수 경매가 왜 중요하지? 통신주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주파수 경매가 아닙니다. 미국 5G 투자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KWM, RF, HRC, 그리고 HFR 같은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예상보다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주파수 경매가 무엇인지, 왜 통신장비 업체들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통신사는 휴대폰 서비스를 하기 위해 반드시 주파수가 필요하고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주파수는 통신사들의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없이는 자동차가 달릴 수 없듯이 주파수 없이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SK텔레콤, KT, LG U+, 이것들이 이제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낙찰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보시면은 버라이즌, AT&T, 스페이스X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파수를 낙찰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주파수를 확보한 이후입니다. 주파수를 확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지국을 신설로 새로 지어야 하고 기존의 장비들을 교체하고 새로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테나도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광전송 장비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수조원 규모의 그 통신 인프라 투자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누가 얼마의 주파수를 샀는가 보다 누가 장비를 공급하는가, 장비 공급을 누가 하는가, 여기다가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신장비 회사들이 여기서 돈을 벌기 때문이고요. 이번 경매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번의 경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정부는 향후 3년간 800MHz 규모의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는 시작에 불과할 수가 있고요. 본격적인 투자 경쟁이 시작되면은 5G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주파수 경매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에서 캐펙스 확대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업들한테 이제 장비랑 부품을 공급하는 여기 KMW, 그리고 RF, HRC, HFR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단순한 스마트폰이랑 반도체 회사로 보시는데 이게 아니고요.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면서 미국 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핵심 포인트로는 이제 AT&T 또는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의 장비 채택 비중을 확대를 시키면 그 협력사,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KMW 그리고 RFHRC, HFR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KMW부터 보시면은 이제 기지국 RF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KMW는 5G 기지국 안에 들어가는 핵심 RF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과거 5G 투자 붐 당시에 국내 통신 장비 대장주로 불릴 만큼 주목받았었습니다. 공급망 수혜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하면 KMW 역시 공급망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중 그 최우선주로 보고 있고요. 이번 미국 주파수 경매 이후 가장 강력한 관심을 받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인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차트 분석 보실게요. 여기 KMW 주봉 차트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2021년까지 상승을 좀 한 이후에
2021년부터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서 완화하는 하락 추세가 한 번 나오고, 이때부터 거래량 약간 나오면서 기준봉 등장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고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매집이 상승 매집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거래량 터지고 기준봉, 여기도 거래량 터지고 기준봉, 거래량 터지고 기준봉 나온 모습 확인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매집 라인이 보여지는 거 확인됩니다. 되게 라인이 일정하고 깔끔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거래량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이 매집권을 돌파하는 차트가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이 정도만큼의 상승을 여기서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주봉상 보시면은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단기 목표가는 여기 48,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고, 조정 받은 다음에 한 번 더 돌파를 하면은 이제 6만원 부근까지 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KMW의 수급이고요. 이거 5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달간의 수급을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은 마이너스 2,400, 외국인은 많죠. 플러스 19,000, 기관은 마이너스 18,000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수혜주로 뽑히는 RFHIC는 이제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 기지국이 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확대 시에 5G 네트워크 수요가 증가할수록 전력 증폭기 수요 또한 증가를 하고요. 미국 이벤트 최대 수혜주 후보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혜주로 보시면은 여기 HFR이 있고요. HFR은 광전선 장비, 백홀 장비, FWA 관련 장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일본 기업인 후지츠와의 이제 관계가 주목받고 있고, 후지츠의 미국 점유율 확대 시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리포트에서는 이제 KMW, 그리고 RFHIC, 그리고 마지막으로 HFR 세 종목을 핵심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스페이스X이고요.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를 우주기업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스타링크를 통해 그 통신사업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지상 5G 시장까지 진출하면 새 통신사 탄생 효과가 발생합니다. 새 통신사가 탄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새로 지상에 통신사를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기지국도 필요하고요. 광 전송 장비 또한 이제 필요하겠고, 그 전송하기 위해서 안테나도 필요하겠죠. 즉 새로운 장비 수요가 창출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들어오는 게 그 통신주들한테는 엄청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바로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입니다. 과거 미국 그 통신시장에서 그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들은 미국 통신시장의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고,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이동하겠죠.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후지츠 같은 기업들로 수요가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협력사, 이들 기업한테 그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도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 보시겠고요. 그 RFHIC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전에 매물대 없이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가는 모습 보이다가, 여기서 이 검은색 선이 그 1년선인데 241선,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는 대시세 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힘이 워낙 세가지고 21선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다음으로는 RFHIC 일봉 차트고요. 그 여기 거래량 기준봉, 여기도 거래량, 여기 적산벽 나왔죠. 여기도 거래량, 여기도 기준봉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봉 차트로 보시면은 처음에는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한 번씩 21선 터치해주는 모습 나오면서 힘이 조금 약해졌다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게 분홍색이 31선인데 31선까지 왔다가 지금은 61선까지 이탈을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금 단기 하락 추세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추세 전환할 때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 부근, 여기 10만원 라인까지 안착을 하면은 그 이후에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10만원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면은 이건 구매하시면 안 돼요. 다음으로는 그 RFHRC의 그 수급, 한 달 수급 보시겠습니다. 5월달부터 6월달까지고요. 개인은 그 순매도 마이너스 36,000, 외국인은 플러스 31,000, 기관도 플러스 4,500. 여기는 유일하게 이제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봉상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고 기관이랑 외인이 많이 매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HFR 주봉 차트 보시겠고요. 여기 앞전에 두 번 쌍봉의 흐름을 보이면서 매물대 형성하는 모습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나오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후에는 여기서 한번 돌파 나와가지고 여기 앞전 매물대까지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일봉 차트 보시면은 여기도 거래량 나오면서 기준봉 뛰어나왔고, 여기 거래량 나오면서 거래량 나오면서 기준봉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이런 모습이고요. 그 저점을 높여가면서 약간 이런 상승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유효 구간이고요.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4만원까지 단기적으로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 아마 이 부분에서 좀 저항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를 돌파 시에는 또 새로운 대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앞전에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앞전 매물대를 뚫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동반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돌파고, 그게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 전체를 매집으로 봐서 향후 엄청난 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HFR의 수급 보시겠고요.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 개인 누적 순매수는 8,900, 외국인 누적 순매도 마이너스 4,500, 기관 누적 순매도 마이너스 4,800 나왔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그 미국의 주파수 경매로 이제 통신사의 캐펙스 확대, 이에 따라서 그 삼전, 노키아, 에릭슨, 종목 수혜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 X 5G 진출, 그리고 중국 장비 규제 강화, 그리고 미국 네트워크 투자 확대라는 추가 변수들이 존재하고요. 결국 이번 미국 주파수 경매는 작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미국 5G 투자 사이클의 재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버라이즌과 AT&T의 그 투자 확대, 스페이스 X의 통신 시장 진출, 그리고 중국 장비 규제 강화, 이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국내 통신장비 업종은 오랜만에 강력한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KMW, 그리고 RFHRC, 그리고 HFR 등은 향후 뉴스 흐름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주파수 경매 결과와 통신사들의 캐펙스 발표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담남이었습니다.